안녕하세요. 저는 ESTJ인 희원쌤입니다. 연끌님들, 연잘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ESFJ 분들 같은 경우는 밥의 진심이 부드러운 리더 이렇게 애칭을 붙여봤거든요. 모든 MBTI 유형 중에서도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하기로 유명한 그런 유형이에요. 어딜 가나 한 명씩 있는 되게 다정다감하고 누가 봐도 리더 역할 되게 제대로 하는 우리 S자 유형 분들처럼 MBTI 요 네 글자에 S랑 J가 들어가는 분들 관리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도대체 언제 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재회를 하고 싶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SJ 유형에 속하시는 네 유형은 ESFJ, ISFJ, ESTJ, ISTJ 이렇게 네 유형이거든요. 항상 소름 돋는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SJ 유형, 관리자 유형 분들의 공통 이별각 상황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유형별로 다른 이별각 상황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 관리자 유형 분들은요, 되게 보수적이기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안정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연애, 결혼 이런 거에서도 안정을 되게 빨리 느끼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분들이 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뭐 이렇게 하시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빠르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감을 좀 빠르게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만약에 배우자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동거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요 마인드이신 분들은 관리자 유형 분들이랑 안 맞겠죠?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면 SJ 분들은 무조건 아웃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ISTJ 분들 있죠. 요 분들한테는 믿음직한 가장 혹은 현모양처 요런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어필이 안 돼도 아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J 유형들이 좀 시간에 되게 민감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FJ 분들은 상대가 밤 약속을 소홀하게 여긴다, 당장 손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J 유형 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시간 약속 꼭 잘 지켜주시고요. 특히 ESTJ, ISTJ 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의를 또 중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본인이 예의를 지키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의 예의를 지켜주지 않으면 존중을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의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선이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뭐 내 입장에선 잘 지켰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무례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가 생각했을 때 예의가 있는 거는 뭐야? 어떤 게 무례한 거야? 이거를 좀 물어봐서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가 SJ 유형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별각 상황들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ESFJ, ISFJ, ESTJ, ISTJ 분들 각 유형 따로 이별을 언제 생각하는지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우선 FJ 분들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침착하고 하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여리고 상처 잘 받는 분들이거든요. 사귀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FJ 분들처럼 ISFJ 분들도 감정이 되게 섬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두 유형 모두 필요하고요. 겉으로 강해 보인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던지시면은 어느 순간 ESFJ 분들이랑 이별을 해버린 내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FJ 분들은 진짜 대화를 잘해요. 막 이렇게 언변이 화려한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FJ 분들이 진짜 잘해요. 리액션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든 TPO 잘 지켜가지고 대화 되게 잘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본 얘기만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FJ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초점이고 상대가 계속해서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갈 줄 알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배려심 역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즉 능력이기도 하면서 노력이라는 거죠. 대화를 중시하는 FJ 분들은 그만큼 대화에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상대가 만약에 리액션을 잘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재미있게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연인과의 대화 누구보다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나의 노력만으로 끌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면
많이 실망스럽겠죠? 상대가 FJ인데 본인의 대화 스킬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화법 책, 프레젠테이션 책 이런 것도 읽고 알쓸신잡 이런 책들도 좀 보시고 스몰톡 관련된 책들 많이 보세요. 이제 FJ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발전도 안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성격상 진짜 못 받아줘요. 들어주자니 답답하고 팩폭을 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버텨요. 하소연을 할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반전 매력 소심러 ISFJ분들은 유흥 뭐 이런 걸 즐기지 않아요. 가벼운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사람도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 FJ분들은 무거운 쪽에 속해요. 내가 가벼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FJ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거나 재밌는 걸 찾아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타입이거나 음주 가무 이런 걸 즐기고 가벼운 농담, 드립 뭐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요번에는 정반대가 되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거운 주제의식이 흐르는 그런 유럽 문학 진득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FJ분들이 가장 못 참는 거는 공개망신인데요. 주목받는 것부터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FJ분들한테 길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다음날부터 잠수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오해든 뭐든 안 풀고 사라지는 유형이에요. 정말 너무 소중하면 조금은 노력을 해보겠지만 오래 노력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되도록 마찰, 갈등 이런 건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못 말리는 워커홀릭 ESTJ분들은 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은 워커홀릭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걸 못 참는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보내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오죽하면은 백수라도 과로사할 수 있는 유형으로 유명하겠어요. 일이든 아니든 본인이 매진하고 있는 거,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까지 일을 해? 뭐라고 한다든지 일이야 나야 라든지 너의 그런 행동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너 이상해 라는 신호를 주거나 서운해하실 경우 지칠 수 있어요. 연애가 지치면 그 다음 상황은 이별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치제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참고를 해주세요. 특히 이치제분들은 자기한테 의존만 하는 사람은 질린대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나 또한 연애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취미나 자기계발 이런 쪽에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면 내 서운함도 줄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HG분들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느끼면 되게 좀 외로워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넓어 보여도 막상 대화가 진짜 통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ESJ분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을 말을 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J분들은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그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HJ분들만큼 열심히 성장하려고 발전을 하고 계셔야 마음이 충분히 열릴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답답하다 싶으면은 점점 HJ가 마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명심을 해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여자 ESJ랑 만난다라고 하시면 여자분이 본인을 존경할 만큼 본인 일을 프로로서 대하시면서 늘 발전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ISJ분들 갈게요. 이분들은 어쩌라고 요게 입에 배신 일 잘하시는 분들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존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한테만 의존하는 사람 되게 질려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요걸 누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이치제분들은 이 결과를 내가 원하면 이걸 스스로 내가 일을 추진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한 선택, 행동 이런 거에 책임지는 모습을 되게 중시하시고 그리고 요게 안 되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애에서 바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로맨틱도 없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또 못 버티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ISTJ한테 서운해서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하셨다.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본인이 한 말이니까 책임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ISTJ분들이 봤을 때 정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별을 했다면 책임감이 강한 가장 성숙하고 현모양처스러운 이미지 이런 어필을 제대로 해주셔야 그나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작은 여지라도 생길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이별을 생각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죠. 다만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별각 상황들 나열을 하면서 각 유형분들이 사실 더 바라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어요. 재회가 되려면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한편으로 MBTI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어떤 분이 MBTI는 혈액형 테스트 수준인 것 같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에 완전 공감을 해요. 실제 연애를 분석을 제대로 해드려야 될 때는 애착 유형 등등 좀 더 필요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MBTI는 여러분 아무리 소름이 돋는다고 하셔도 그냥 재미로 보세요. 아셨죠? 제외 꿀팁 마지막으로 하나만 풀어보자면 사실 SJ 유형, 관리자 유형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별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성공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다 실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본인이 결혼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PPT를 준비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만 보자고 해서 좋은데 데려가서 PPT까지 야심차게 준비해서 확신을 주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몰랐어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다시 잘 만나보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이건 확신을 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준비했구나.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 보여준 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없는데 나도 결혼 생각 있을 때 보여주지 그랬어. 보통 이 반응 나오면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기하기는 이른 게 단호한 거절 같지만 이제 와서 왜 이러냐라는 말은 흔들릴 때 하는 말이거든요. 재회할 만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줄 아는 걸 왜 이제 와서 하냐라는 흔들림이에요. 일종의 불만이죠. 이걸 잘 해소를 해주시면 사실 재회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너무 차가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와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요 반응을 미리 예상을 했다면 대응도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그동안 이제 상대가 다친 마음 잘 어루만져 주면서 앞으로는 상처 없이 행복하기만 할 거야 라는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재회는 기본적으로 준비예요. 그동안의 내 모습은 안 먹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180도 진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도 재회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은 동안 상대는 지치고 상처받았죠. 여러분이 이별하고 이제 와서 바뀐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한 케어 없이 나 바뀌었어 이거만 보여주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지금 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 건지 이 부분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일단 연락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 시퀀스를 시작부터 안정기에 접어드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치밀하게. 다시 상처받기 싫은 사람 마음 돌리는 거 쉬운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상대 특성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꼭 잘하시는 걸로.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공감 가셨던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안 맞는데요 하시는 부분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번 MBTI 콘텐츠 할 때 참고를 할게요. 오늘 영상 통해서 상대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연잘님들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연잘님들 나은 연애 할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오늘 깨달으신 부분들 실천해봐야겠다, 결심한 내용 이런 거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스스로도 다짐이 되시고 다른 댓글들 보시면서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를 또 발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이 봐드릴게요. 오늘 영상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별을 했구나, 내가 이래서 재회가 지금 안 되는구나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재회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면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